볼게요. 요거는 함수 대단원 평가고요. 2학기 2차할 지필 범위 문제가 지금 1번에서 5번, 11, 12, 13번이 시험 범위입니다. 시험 범위 아닌 것도 풀고 있지 마시고 요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요 1번은요, 이제 함수인 걸 찾는 건데 얘는 그 제한된 정의역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실수를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기를 봤을 때 얘는 이 y는 x니까 요렇게 생긴 직선이고 얘도 1차 함수고 얘는 2차 함수고 얘는 상수 함수네? 이렇게 해버리면 다 답이거든요, 함수가. 그래서 요거는 제한된 범위이기 때문에 함수가 되려면 x가 2개를 선택해도 안 되고 1개도 선택을 안 하는 게 선택을 1개도 안 해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y는 x를 하나하나 찾아봐야 돼요. 그 x에 대해서 대응당하는 y가 1개씩 있는 게 맞는지. 자, 보시면 일단 1번은 y는 x니까 얘가 이거는 그 항등 함수죠.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그래서 요 버전이기 때문에 1번은 항등 함수이고 함수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볼게요. 2번은 보시면 지금 절대값 x 한 거에 더하기 1을 했기 때문에 얘는 절대값 집어넣으면은 얘는 2를 선택하고 0 집어넣으면 얘는 1을 선택하고 1 집어넣으면 얘는 2를 선택하고 얘도 함수가 맞네요. 왜냐하면 1개를 선택하고 1개씩 선택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면 3번을 보시면 얘는 제곱을 해서 더하기 1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x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되고 그 다음 0이면 그냥 1이고 x1이면 뭐 똑같죠. 0이죠. 그러니까 일단 얘들이 다 선택은 요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럼 얘도 함수는 맞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통과.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보시면 마이너스 1을 다 선택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1이 이 y값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상수 함수라고 해서 모든 y값이 마이너스 1만 선택받는 요런 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1대1 대응, 1대1 함수 이런 게 안 될 뿐이지 함수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통과고. 그럼 답이 5번밖에 안 남았는데 5번이 답이 맞거든요. 쌤 이거 1차 함수니까 직선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한된 정의역이라는 범위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마이너스 1, 0, 1을 x값에 대입을 했을 때 튀어나오는 y값이 이 공역 안에 없을 경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함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뭘 해볼까요? 1 집어넣어 버리면 1은 1 되네요. 그럼 얘는 이렇게 선택이 되고 마이너스 1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 넣으면 그래 마이너스 3이 되니까 y가 여기 없잖아. 그럼 얘는 선택을 할 게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역이 제한된 범위일 때는 특히 주의를 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중 1대1 대응인 것은 이렇게 되는데 1대1 대응의 조건은 뭐가 있었죠? 자, 첫 번째로는 1대1 함수여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조건은 x가 다를 때 y도 달라야 된다. 서로 요런 조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죠? 얘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만 한다. 요게 1대1 대응이에요. 근데 요거 쌤이 구분하는 거 방법 알려줬죠. 1대1 함수는 세로선을 그어서 교점이 1개 이상 나오면 함수 자체가 안 돼요. 그럼 일단 얘들은 함수는 요렇게는 다 맞게 되네요. 맞죠? 그리고 얘도 요렇게 정의역이 1, 2, 3, 4로 제한을 걸어놨을 때도 요때도 교점이 1개씩 생기니까 함수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쌤 수업을 안 들었으면 또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 왜 세로선을 통해서 함수인 거를 체크를 하냐면 x 하나에 y가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2개를 선택해도 안 되고 선택을 안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x값이 하나일 때 그에 대응되는 교점이 하나씩은 있어야지만 이 x가 y를 선택하는 거를 요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로선 하나를 교점 찾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1대1 함수를 체크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가로선 긋기였죠.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두 개가 나오면 안 돼요. 얘 탈락. 그리고 얘도 무수히 많거나 아니면은 교점이 없기 때문에 아니고, 얘도 교점이 두 개씩 나오니까 아니고, 얘도 지금 이렇게 하나씩 여기 교점 두 개 나오죠. 그게 탈락. 답이 3번이에요. 요것도 이제 왜 그러냐면 가로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는 말은 뭐냐면 x는 다른데 y가 똑같은 하나라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선을 그었을 때도 교점이 하나가 나온다면 그 함수는 1대1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3번만 1대1 함수가 되는 거고, 심지어 이때 이제 이 y 값인 공역 중에서 선택을 못 받는 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실수 전체가 공역이자 치역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3번이 지금 1대1 대응인 함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볼 텐데요. 요 3번은 쌤이 그때 함수는 무조건 요 상태로 함수가 진행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요거를 다시 적어준다면 함수가 요렇게 괄호를 다 빼면 요런 식으로 생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힌트가 F 하나를 알고 있고 H와 G 하나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덩어리째로 그냥 하나로 보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렇게 괄호를 한다면 요 단계로 F를 첫 번째로 적용시키고 두 번째로 요 H 합성 G 함수를 적용시킬 거예요. 그럼 요거를 계산을 한다면 이제 H 합성 G 안에 fx는 x 플러스 a라는 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함수 자체에 집어넣으면 얘는 3을 곱한 다음에 빼기 2를 하는 함수고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a를 x 자리에 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 값에다가 요 h 합성 지함수 시키는 대로 3을 곱해서 빼기 2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3x 플러스 3a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얘가 지금 bx 플러스 4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항등식 개념에 의해서 x 붙어있는 애들은 x끼리 비교를 해서 b는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 3a 마이너스 2는 4가 됩니다. 그럼 요거를 계산을 하면 a는 2가 되겠죠? 자면 안 돼. 그러면 a는 2가 되고 b는 3이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4번. 4번도 요거는 적용시키는 순서가 요게 중요했었는데, 얘는 지금 탈출할 때 요 순서대로 탈출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G 합성과 G 요거는 그대로 나오고, 대신에 요 탈출하는 게 요 순서라서 G에 인버스 붙인 상태로 먼저 탈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F가 인버스 붙인 상태로 탈출을 해요. 그럼 요거는 이제 일일이 쌤 계산하고 있지 말고 요게 요렇게는 무효화가 된다 그랬죠. 그냥 요 순서대로 적용을 할 건데 G 인버스 한 다음에 G를 적용해봤자 그 항등 함수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없는 셈 치고, 이 함수는 그래서 F 인버스 합성 G3 요렇게만 됩니다. 그럼 이제 G 함수 알려줬기 때문에 3 집어넣으면 얘는 1이 되죠. 그래서 요게 1이 되기 때문에 F 인버스 1이 되고요. 요 말은 지금 요렇게 둔 다음에 얘가 F 입장에서는 요 좌표 자체가 k, 1이 돼요. 왜냐하면 요건 역함수고 요거는 f 인버스에 대한 역함수니까 xy 값이 바뀌어서 얘는 1, k라고 점으로 표현해 버린다면 f 입장에선 k, 1이라는 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함수에다가 그 x에 k를 대입했을 때 y가 1인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k를 집어넣으면 4k가 되고 요게 1인 상태를 찾는 거니까 k는 4분의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5번 해볼게요. 5번은 지금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요건 지금 45도로 여러분 그리셔야 되죠.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때 이제 f와 역함수 그렸는데 요게 이제 색깔로 구분하셔야 돼요. 요게 요렇게 빨간색, 요게 파란색.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 x가 0 이상에서 정의된, 그러니까 1, 4분면 4분면이 1, 2, 3, 4 요 순서인 거 아시죠? 그럼 여기가 이제 1, 4분면인 셈이고 요거의 그래프가 이런 그림으로 있는데 요 값을 구하시오래요. 자, 그러면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요거를 1단계로 찾아볼 건데 F 인버스 C라는 말은 Y가 C
잠깐만 요거를 요렇게 먼저 적을게요. 그럼 F 인버스 입장에서는 C, K라는 점인데 F 입장에서는 K, C가 되죠. 왜 제가 요렇게 바꿨냐면 요게 지금 F 빨간색 F 함수만 알려줬기 때문에 F 인버스는 우리가 그림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걸로 지금 답을 찾아갈 거고 그럼 Y가 C가 되는 값을 찾아낼 건데 지금 제가 하려니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쌤이 그때 교과서 다른 그 앞에 문제 풀어줄 때 했던 대로 요걸 보고 A, B, B, C, C 이렇게 찾아낼 거예요. 저는 지금 무조건 요 YNX 검정색 그래프를 보고서 이렇게 좌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선은 사실 그 안 끊는 게 좋죠. 좀 지워야 되니까. 그럼 요 A, B, C, D, E, F를 Y축에 표시를 하신 다음에 이제 요거를 찾아보겠습니다. Y가 C인 거는 여기거든요. 그럼 얘가 요렇게 가서 어디에서 멈춰야 되나요? 지금 F를 찾고 있기 때문에 F에서 교점을 멈춰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니까 요 점 자체가 D, C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D가 됩니다. K는 D. 그러면 요거를 지금 K라고 뒀기 때문에 이게 D예요. 그럼 이게 D란 소리고 그럼 이제 2단계인 GD의 값을 찾으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GD의 값은 D를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교점 찾아야겠죠. 함수 gx까지. 그럼 d, e가 되어서 여기 이렇게 됩니다. 답은 2. 자, 그럼 이제 11번 갈게요. 자, 11번. 요건 지금 이제 항등함수, 상수함수 뭐 이런 건데 요 개념이 지금 헷갈리시면 잠깐 일시 정지한 다음에 교과서 갔다 오세요. 앞부분에 항등함수는 그거였어요. 무조건 자기 자신이 나온 함수 1 넣으면 1 넣어야 되고 3 넣으면 3 넣어야 되고 그럼 무조건 y는 x밖에 없나요? 그건 또 아니었어요. 그 정의역이 어떻게 설정되냐에 따라서 정의역이 만약에 1, 5인 경우는 y는 절대값 x도 항등함수가 될 수 있다. 왜냐면 1 넣어서 1 나오는 거고 5 넣어서 5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정의역이 제한된 범위일 때도 항등함수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자 그럼 일단 항등함수가 f고 그 다음에 g는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특정 숫자만 나올 거예요. y값이. 요거는 고정된 숫자 값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뭐 힌트가 요거 첫 번째 힌트랑 요거 두 번째 힌트가 있는데 자 요거를 먼저 볼게요. F2는 G5래요. 근데 F는 항등함수였거든요. 뭐야 얘 2인데? 2 넣었으니까 2 나오지? G5가 2네? 그럼 얘는 지금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요렇게 정의역 뭐 공역이 모두 자연수 전체네. 그런 얘를 이렇게 n으로 설정했을 때 5가 2를 골랐어요. 그러면 얘는 상수 함수이기 때문에 1, 2, 3, 4, 5, 6 뭐 이렇게 해서 얘네가 싹 다 2만 화살표 날리고 있는 상황이겠죠. 왜냐하면 상수 함수니까 고정된 숫자 하나만을 모두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G는 이제 어떤 숫자가 X값이 되든지 간에 무조건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찾아낸 힌트를 바탕으로 요 값을 찾아내 보겠습니다. 일단 H4는 여기 집어넣으면 F4 더하기 G4고요. 그 다음에 H6은요. F6 더하기 G6인 거를 먼저 세팅을 해놨어요. 자 이제 값 찾아보겠습니다. 얘는 항등함수예요. 4. 얘도 항등함수죠.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얘는요. 얘는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x가 뭐든 2가 나와요. 2. 그럼 얘는 6이 되고 얘는 8이 되겠죠. 그래서 H4는 6이고 H6은 8이 됩니다. 요거의 합이었기 때문에 답은 1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요거는 지금 우연히 원래는 이게 말이 안 되죠. 함수 세상에서는 이렇게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되는데 우연히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된대요. 그러면 요 12번은 지금 보시면 함수식이 똑같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합성함수를 만들어 봐야 되거든요. 해볼게요. F 안에 이제 gx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 왼쪽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F 안에 gx가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 제가 요거를 보고 적은 거예요. 요 속에. 그럼 F 입장에선 들어오는
x값은 부호 바꾸고 더하기 3을 해야 돼요. 그럼 얘가 들어온 대로 부호를 바꾸고 더하기 3을 적용시켜 줍니다. 그러면 요렇게 되니까 뭐 정리가 더 안 되네. 요렇게 멈췄어.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식은 요렇게 합성을 하기 때문에 요 순서로 F를 먼저 처리해서 G에 적용시키겠습니다. fx식은 보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 입장에서는 G는 들어오면은 2를 곱해서 더하기 K를 하기 때문에 요런 애가 들어와도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들어와서 곱하기 2를 해서 더하기 K를 합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 플러스 K라서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랑 지금 이게 일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요것도 그 항등 함수 개념으로 x 있는 것끼리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x 없는 것끼리도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똑같은 거는 뭐 똑같으니까 정보를 얻을 수가 없고 얘네끼리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그럼 k가 지금 보자 2분의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러면 지금 gx가 완성이 되었고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식이 완성됩니다. 그럼 g 마이너스 1의 값은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마이너스 3.5 그래서 12번의 답은 마이너스 2분의 7이 됩니다. 원래 여기에 분수로 표현했으면 답도 분수로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7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자, 요거는 지금 보시면 요 정의된 두 함수가 요렇게 얘는 지금 어떻게 생긴 함수냐면 그 2를 기준으로 2 이상인 쪽은 이제 2를 기준으로 오른쪽 편이죠. 이쪽에서는 기울기가 1이에요. 그럼 2를 집어넣으면 일단 얘가 3이니까 2,3 요 점을 지나고 기울기 1이니까 뭐 요렇게 생겼겠죠. 그리고 2를 미만인 쪽인데 일단 그 경계선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2를 집어넣으면 얘도 3이 나오네요. 그럼 2,3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지나가는 게 맞고 기울기 2니까 더 약간 가파르고 y절편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지나가는 요런 형태의 그 함수가 gx예요. 얘 지금 함수는 맞나요? 함수는 맞지. 함수를 말해줬으니까. 근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도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 한 개씩 나오니까 x가 y 하나씩 대응되는 함수가 맞고요. 그리고 이제 1대1 함수인지 체크하려면 가로선을 그어서 교점을 오는데 이것도 1대1 함수가 맞죠. 그러니까 요거는 앞에서도 했었는데 그 1대1 함수가 되려면 얘가 증가하고 있으면 얘도 증가를 해야 돼요. 얘가 감소하고 있으면 감소해야 되고 하여튼 기울기 곱이 양수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이 기울기 1이고 이것도 2니까 둘 다 양수라서 1대1 함수도 맞아요. 이렇게 gx를 분석해 봤고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이렇게 생긴 값을 구하는 건데 요 앞에 건 이제 g1 값을 자, 함수는 무조건 이쪽 방향으로 계산을 하니까 g1 값은 자, g에다 1을 대입하면 되는데 식이 두 개네. 둘 중에 뭘 써먹어야 되지? x가 1이면 요 밑에 겁니다. 요 범위에 따라서 확인하고 해당되는 걸 고르셔야 돼요. 얘는 2보다 큰 x 값을만 사용되기 때문에 x가 1인 지금은 밑에 식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얘는 y 값이 1이 되고요. 그럼 f 안에 1을 집어넣으니까 얘가 F1이 되면 얘는 5가 되네요. 그럼 앞에 거는 뭐 벌써 구했고 이제 요거를 구해 볼 건데 G 인버스 값이네요. 그럼 이거는 뭐 Y가 8인 상태니까 이렇게 둔 다음에 3x 플러스 2는 8 이렇게 두어서 얘는 2가 됩니다. 지금 요거에 대한 x 값을 찾은 거죠. 그래서 얘는 7 13번 답은 7이 됩니다. 끝.